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이 없어서 두려웠던 적도 있었고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을 훌쩍 넘기고 보니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더군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이야기니까요. 살다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제일 무섭더군요. 첫째, 건강.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괜찮은가? 어제보다 나은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일주일은 고생하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천천히 몸을 돌리고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어납니다. 5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등산을 갔다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파스 몇 장 붙이고 찜질이나 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고는 말하더군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다니. 그렇습니다. 나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젊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플 때는 그저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2, 3일이면 나았으니까요. 배탈이 나도 하루만 굶으면 괜찮아졌으니까요. 팔다리가 부러져도 몇 달이면 말끔히 나았으니까요. 내 몸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영원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작은 통증도 삶을 흔듭니다. 손목이 시큰거려서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컵을 들다가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힘을 주지 못한 겁니다. 어깨가 결려서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힘겹습니다. 뒷짐을 지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목을 돌리면 뼈에서 소리가 납니다. 딱딱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늙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발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붓습니다. 산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습니다. 저녁이면 종아리가 퉁퉁 붓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봐 항상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신습니다. 이런 작은 통증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고, 밥 먹고, 걷고, 앉고, 눕는 모든 동작이 신경 쓰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동작에 의식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괜찮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몇 병을 마셔도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운동을 안 해도 내 몸은 끄떡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 몸은 튼튼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했던 게 아니라 몸이 버텨준 거였다는 걸. 20, 30년 동안 쌓인 피로와 무리가 60 넘어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는 알약이 대여섯 개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시며 약을 삼킬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약에 묶여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혈압이 오를까봐, 혈당이 치솟을까봐.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력도 떨어집니다. 신문을 볼 때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합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면 조금 나아지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입니다. 백내장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TV 소리를 키우게 됩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고. 처음엔 가족들도 다시 말해주지만 자꾸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못 듣는 게 아닌데. 그저 귀가 어두워진 것뿐인데.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쌓입니다. 이가 흔들립니다. 단단했던 이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질긴 고기를 씹을 때면 불안합니다. 이가 빠질까봐.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틀니를 해야 할 날도 올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매운 것도 짠 것도 기름진 것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름진 걸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매운 걸 먹으면 위가 쓰립니다. 늦은 시간에 먹으면 체합니다. 밤에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칩니다. 잠도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합니다. 새벽에 자주 깹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룻밤에 두세 번씩 일어납니다. 전립선이 커졌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친구를 하나 잃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편안한 잠자리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을 잃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자식들 차를 얻어 타야 하고 아플 때 자식들이 간병해야 하고 약값을 자식들이 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관리할 걸 그랬습니다. 담배 좀 끊을 걸 그랬습니다. 술 좀 줄일 걸 그랬습니다. 운동 좀 할 걸 그랬습니다. 건강검진 좀 제때 받을 걸 그랬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외로움.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비면 외롭습니다. 자식이 셋이고 손주가 5입니다. 겉으로 보면 복 많은 사람입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쁩니다. 큰아들은 사업한다며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듭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 중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습니다. 둘째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막내딸이 그나마 가까이 살지만 이 딸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딸이 가끔 들릅니다. 반갑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앉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립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괜히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독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입니다. 온종일 혼자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7년 전 일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마주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같이 산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는지 깨어 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걸려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놓여 있고, 부엌에는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떠나버린 것 같아서 지금도 가끔 착각합니다. 방에서 소리가 나면 아내가 뭔가 하는 줄 알고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린 것뿐입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옆을 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보, 오늘 이 사람 봤어? 하고 말을 걸려다가 멈춥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며 밥상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차립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고 국을 데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납니다. 작년에 동창 하나를 잃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군대 동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초에는 직장 동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전화번호부를 열면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남은 친구들과 가끔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술 한잔하고 밥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누구는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누구는 당뇨 때문에 술을 못 마시고, 누구는 귀가 어두워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떠들지도 못합니다. 8시만 되면 다들 집에 가자고 합니다. 동네를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자식들은 잘 있냐고 묻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말벗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좋습니다.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찹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달려듭니다. 무릎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주들도 금방 갑니다. 부모들이 데리러 옵니다. 가기 싫다고 떼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데리고 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집이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더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예능을 보다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무엇을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소리라도 들리라고 틀어놓는 겁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더 외로우니까요. TV 소리라도 들리면 혼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정막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때 이야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난 아내, 세상을 떠난 친구들,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깹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혼자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과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병처럼 찾아옵니다.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TV를 봐도, 아무리 산책을 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젠가 쓸쓸히 떠나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숨이 멎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이 지나서야 누군가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롭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기력.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이 넘쳤습니다.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생이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일어나서 뭘 하나 싶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40년을 다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임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푹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걸. 사실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는 걸. 40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등산을 다녔습니다. 동네 산을 오르고 유명한 산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니까 힘들었습니다. 오르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몇 번 가다가 그만뒀습니다. 낚시도 해봤습니다.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강가로 갔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지루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혀도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배워볼까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할 만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습장에 가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공을 치는데 어깨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삐끗할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치다가 포기했습니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회원권 값도 비싸고 장비 값도 비쌌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독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읽어보자 싶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집에 와서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읽으니 눈이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한두 페이지 읽다가 덮었습니다. 내용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해볼까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밥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제대로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복잡했습니다.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갔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라면 끓이거나 김치에 밥 비벼 먹거나 그냥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밥을 먹고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대충 먹고 낮잠을 자거나 또 TV를 봅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고 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의욕이 줄면
하루가 길고 마음이 더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룰 만한 건 다 이뤘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손주들도 받고 은퇴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처진 눈꺼풀, 깊게 패인 눈과 주름, 축 늘어진 볼살.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꺼내 봅니다. 활기찬 얼굴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이제는 입을 일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운동복만 입고 삽니다. 편하니까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뭐하러 차려입겠습니까? 머리도 대충 감습니다. 면도도 대충 합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꾸미겠습니까? 거울도 잘 안 봅니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늙은 내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집안도 엉망입니다. 청소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이고 설거지가 쌓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미루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며칠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 옵니다. 가기 싫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귀찮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몸이 안 좋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친구도 몇 번 거절당하면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게 관계도 끊어집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기 싫습니다. 누구든 귀찮습니다. 자식이어도 귀찮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낸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고 안 좋다고 하자니 걱정시킬 것 같습니다. 그냥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괜찮다고 보냅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큰일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고 걸어가는 게 다 힘듭니다. 장을 봐도 무거운 걸 들 수 없습니다. 조금만 사서 옵니다. 그러니 자주 나가야 하는데 그게 또 힘듭니다. 악순환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미룹니다. 가면 또 이상하다고 할 게 뻔합니다. 약을 더 늘리라고 할 게 뻔합니다. 검사를 더 하라고 할 게 뻔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편합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의사도 운동하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운동하라고 합니다. TV에서도 노인은 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엽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도 똑같이 미룹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봅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조금 이따 먹어야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배는 고픈데 일어나기 싫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입니다. 제일 간단하니까요. 물 끓이고 면 넣고 스프 넣고 끝입니다. 냄비째 들고 소파에 앉아서 먹습니다.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요. 먹고 나면 냄비는 싱크대에 그냥 둡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는 안 합니다. 며칠 뒤에 냄새가 나면 그제야 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건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일주일이 흘러가고 한 달이 흘러갑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허무합니다. 오늘 뭐 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무기력은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은퇴하고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무기력한 것은 달랐습니다. 쉬는 건 재충전하는 겁니다. 다시 뭔가 할 수 있게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차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해봤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동호회에 가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봐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법도 몰랐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나이만 먹었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고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무기력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뭘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피하지 못합니다. 건강, 외로움, 무기력. 나이 들면 누구나 마주하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늙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할 거라고, 나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나는 계속 활기차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의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챙기고 더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관리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외로움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취미를 만들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기력도 예방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뭔가 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 합니다. 매일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손주들에게 전화하기.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고 상황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70을 넘겼으니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년, 20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대로 아프고 외롭고 무기력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무기력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조금이라도 덜 무기력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건강을 잃고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 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갈 의욕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이 들어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라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지만 들을까요? 나도 젊었을 때는 안 들었으니까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살아봐야 합니다. 각자 경험해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할지 아니면 미리 준비할지. 선택은 각자의 것입니다. 나는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을 챙길 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걸. 의미 있게 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남은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돌보고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저처럼 아프고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제일 무섭더군요. 건강, 외로움, 무기력.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